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성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국과장님, 그리고 직속 기관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2025년 경북교육청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 보급한 말림방지 장갑이 부식실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례가 2025년도 상반기 교육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면서 2021년 이후 9회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앱 개발 공모전 개최, 경북형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 운영, 온디맨드 AI 학교 지원 종합 자료실 운영, 장애인 예술단 오늘림 온올림 앙상블 운영 등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사례가 더욱 확산하여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경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 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의정 및 입법 활동에 활용하는 등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12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비판보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학교장들께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학교장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한 이유는 학교장께서 교육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함에 있으니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는 감사 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의 간부 소개 및 업무 보고, 위원 소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11월 20일까지는 증인 출석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위원회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학교 또한 교육행정사무감사라는 기회를 빌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북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이오니 끝까지 경청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정책 대안들이 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에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은 54명이고 참고인은 없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부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께서는 서명 발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경상북도의회 교육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5년 11월 7일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권성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부교육감 권성영입니다.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국장급 간부입니다. 이윤화 교육국장입니다. 박형숙 정책국장입니다. 박귀훈 행정국장입니다. 성치우 감사관입니다. 정종희 기획예산관입니다. 다음은 본청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시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 사항 위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함께 배우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일반 현황, 주요 교육 성과,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안내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서 21쪽입니다. 학생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질문이 넘치는 교실과 수업 나눔 축제를 통해 모두의 교육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50개 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리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계 수준의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우르 교육과정, 협약형 특성화고, 자율형 공익교육자며 정주학교 등 경북형 미래학교 모델도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4쪽에서 38쪽입니다.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전 성취 문제를 교우가 한 부분까지 확대하여 작은 도전이 모여 큰 꿈으로 이어지도록 모두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 종합 대책을 추진하여 학생의 정신 건강을 가족처럼 세심히 살펴 그 성과를 인정받아 학교 기반 정신건강부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국내 15개 시군이 교육발전 특도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고 12개의 미래교육지구가 함께하며 지역이 학교를 키우는 정중형 교육 모델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40에서 47쪽입니다. 지역과 세계로 확장하는 따뜻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함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경북형 늘복 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 격차 없는 요구 통합을 추진하며 돌봄과 배움이 함께하는 따뜻한 학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교권 보호 시스템 구축과 교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존중과 신뢰가 살아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예술단, 오물 앙상블,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 해외 책수범위 나눔 사업 등을 통해 경북교육의 따뜻한 온기를 지역과 세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50에서 53조입니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교육부 전국행정경진대회에서 9회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I 분석 프로그램과 업무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여 학교의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였고 AI 기반 학교 지원 종합자료지를 구축하여 디지털 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와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전년 대비 2등급 상승 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에서 67쪽 주요 현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26년 2월 준공 예정인 AI 교육센터와 2027년 9월 준공 예정인 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와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교육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경허히 새겨 경북교육의 발전에 든든한 목걸음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의원님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천 출신 조용진 부위원장님, 비례대표 김경숙 위원님, 포항 출신 김희수 의원님, 경주 출신 박승직 의원님,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님, 구미 출신 윤종호 위원님, 칠곡 출신 정한섭 위원님, 경산 출신 차주식 의원님,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님, 그리고 행정지원팀장 장인석 교육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채아입니다. 김대열 위원님은 준비하였음을 양해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고민제보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보건은 총 3건으로 도서계약 관련 부당사례 제보건과 공기순환용 펜 계약 관련 민원건, 배움터 지킴 및 처우 개선 관련 민원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11월 11일까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선 의원님. 네, 포항 지역 고등학생 읍면 동별로
자태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자료 요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원님 있으시면 주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점심때 근처에 이제 자료를 요청하시면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밥을 못 먹는다는 그 제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타이머를 기준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모든 의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네, 10분 내에 시간 맞춰서 질의해 주시길 바라고,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산 출신 차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에 많은 고생하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정님들께서도 의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감사기관 참여하고 일정간 많은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들의 그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북교육청은 지급계고 학생들에게 취업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출된 자료 해당 자료는 85년 사례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경북의 취업지원단 제도는 채용 기준, 직무표준, 성과평가 체계 측면에서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문 자격을 높은 우대 사항 수준은 못하고 취업지원단의 이런 포도도 24세에서 69세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개별 역량에 대한 검증 및 피드백 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 취업주로 품질의 편차를 유발할 우려가 아주 크게 크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직무 수행, 성과, 완료가 연결되는 전유기 관리 체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경님 답변하시고 계시죠? 네, 지급계 고등학교가 취업지원관이라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취업지원센터와 또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지원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기본이 취업이니까 우선 취업서를 발굴을 하고 또 학생들하고 학부모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그 이해를 하시고 취업지원관이 있는 걸 알고 지원관들이 이렇게 할 줄 잘 알고 계시죠? 모집 요건은 우선은 그 산업체 경력이 있거나 또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그런 우대 조건을 갖고 있고 나이는 60세 미만으로 학교에 스스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했죠. 의원이 그 2025년도 취업지원관 채용 해당 자료를 받아보니 현재 취업지원관의 인력 경력 편차가 너무 많습니다. 취업지원관하고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60세 미만이라는 분인데 24세부터 69세까지 아주 풍들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취업지원관을 모집하기 어려운 지역이 아마 조금 지원관의 경력이라든가 그 영향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장님, 그 19세인 분도 현실의 취업 트렌드를 더 따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그 산업체 경력이 보통 이분들의 평균이 한 10년 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5살 나이 차이만 나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70이 다 돼가는 분이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성 그리고 심사위원이나 정부센터를 따라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취업 지원관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 저희 한번 학교에 있는 취업 지원관 예,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 20대 초반에 취업 지원관으로서 많이 거래만 바꿀 수 있지만 반면에 이 친구들이 일반 기업체에 일해본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대부분 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 지원관으로 지원하는 사람인데 결국 취업 연결이 아니고 취업 응원 위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그 취업 지원관의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연령 자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령의 다양성은 존중하되 역량을 일가지만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대 초반 인력은 실질적으로 취업 네트워크 및 직무 경험이 부족할 수 있고 고령 인력의 경우 신산업 직무 배나 속도에 대응하기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취업 지원관은 단순 그 지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연령과 무관하게 직무 역량을 명확히 측정,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채용 공고시 그렇다면 현재 경북에 재직하고 있는 취업 지원관 중에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자가 얼마나 되냐고 보세요? 저희들 그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산업체 근무 연수를 10년 이상 가진 분도 저희들 76명 있습니다. 학교에 여기 현재 경북 취업 지원관 채용 기준에 직업 상관 관련 자격이나 실무 경영 요건이 필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우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이랑 대구 취업 지원관 채용 공고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서울은 직업 상관 자격 보유를 기본 우대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대구는 직업 상담사 자격 1년 이상 실무 경력, 특성화고 마스터도 취업 담당 경력 1년 이상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경남 전환 또한 취업 정보 종사 경력 3년 이상, 직업 상담사 자격 2급 이상 등 경력 연차와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모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경북은 잘 한번 보세요. 정년 미만, 운전 가능, 취업처 발굴 가능자 정도만 위치되어 있어서 취업 지원관의 영역 검증 체계에 대한 기준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타 시도는 직업 상담사 자격과 실무 경영을 채용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경북만 그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그 함정이 있었습니다. 네. 특별하게 우리가 이런 기준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 취업 지원관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기준을 다른 시도는 전문가를 뽑아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건데 경북은 일단 그 사람만 뽑고 역량은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네, 다시도 분석해서 저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 산학금융 업무 협력 경험, 진로 상담 연수, 우수 필수 등 채용 자격 요건과 직무 기준을 명확히 정리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창업 지원관, 취업 지원관 관련 채용 지침 개정 시 직업 상담 관련 자격 또는 취업 진로 지도 실무 경력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 필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완하겠습니다. 아니,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네. 그런 자격을 갖추는 사람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네, 담당 과장님하고 잠깐 소통을 했는데 되고있습니다. 네. 제가 뭐 다른 예산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이런 다른 시도와 비슷한 이런 그 취업 기준을 가지고 취업 지원관
또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이 취업을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이 기관의 교육 역량과 학생 지원 시스템의 함께 만들어내는 값진 그런 성과를 봅니다. 이 성과를 위해 관심을 주신 관련 부서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 구조, 지역 학교 유행에 따른 결과에 취업 지원과 제도 효과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북직업계고 학생의 모든 취업 과정가 지역 지원관이 실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취업 지원관의 실적에 대한 답변자로 저희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많습니다. 그냥 향후에 취업 지원관 계획별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옳은 취업 지원관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취업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주재 의원님, 조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항출신 방금 서정현입니다. 인감 준비한다고 우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시설 소득을 하지 않습니까? 살균 소득, 그 다음 고원 친환경 소득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인감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선은 조금 됐지만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친환경적으로 소득하는 학교가 50%를 아직 안 된다. 그 다음에 소득을 연 1회, 반기 1회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아예 안 하는 학교도 있다.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작년 인간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서 얘기할 때, 지도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 관련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까? 네, 정책국장 나왔습니다.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분기 1회부터가 장땡이 아닙니까? 그죠? 여기 해주세요. 네.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개선을 꼭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품 소득을 하면은 제가 그때 얼룩도 진다. 그 다음에 우리 시설을 하루 동안 사용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죠? 하루가 지나도 유해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살균에 대한 약품의 어떤 독성들은 기준치에는 미달할지 몰라도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아이들이 좀 유해하지 않도록 지킨다고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감사할 때마다 너희들 감사해라. 우리 벗어나면 그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속 초등학교에 보건 스팀 방법했던 친환경 소득을 권장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아니 안내를 해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럼 교육청에 어떤 지휘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안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안내해가지고 안내만 하는 게 아니고 네.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놀시설 보육학교 중에 926개 정도는 소득을 실시했고 친환경 비율도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이 아니고 진정으로 좀 가서 설명을 받아볼 때 자, 물론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육청에서 포항시가 경상북도가 포항시 같은 경우는 학교 배치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한 이유도 5천 지역의 학생들의 고등학생들의 자퇴비율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5천 지역에서 고등학교 하나가 있다 보니까 5천 고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0명 이상이 친해 학교로 나가고 있습니다. 포항도도 하고 모든 것은 이 현 중학교의 설립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에서 도시계획에 8,000세대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해가지고 3, 4천 세대 분양하고 더 이상 분양을 안 했습니다. 학생 수도 급감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유예해서 고등학교로 다른 고등학교를 이전할 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1월 19일인가 20일 날 그 종합감사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좀 찾아가시고 그날 다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질문해가지고 답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포항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0월 16일 우리 통합구역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주요 보고 55페이지에 보면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이 있는데 대개가 차량 지원 위주로 되어 있는데 포항에 대장 자이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학교를 가다 보면은 버스를 타고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버스를 안 타고 걸어다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가면은 거기가 포항의 가장 여러 가지 유흥주점으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무이모텔도 많고 유흥주점 많고 술집 많고 이런 데입니다. 아이들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둘러보았고 또 횡단보도 사거리에 시도등에 보면은 횡단보도 인도블록이 없어가지고 차도에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들을 좀 효자초로 좀 통합구역을 조정할 수 없냐 제가 이렇게 건의도 했고 한데 좀 아직 못하겠다. 아이들이 많아서 못하겠다 했는데 효자초가 과밀일 때는 48학기까지 갔고 지금 40학급 내년에도 좀 올해 졸업생보다 입학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잠시만요. 의원님 포항교육장이기 바랍니다. 네, 포항교육지원지 교육장 차장입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실무진과 협의를 많이 했고 상황을 보니 의원님 말씀처럼 아마 자이 아파트 입주 시에는 효자초가 과밀학급이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없냐만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학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수업 공간을 확보해서 27학년부터 자이 아파트 신입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하십시오. 예, 이사입니다. 네, 지금 정규 수업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 아예 안 해주니까 거기에 사는 아이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초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1학년부터 84명이 됩니다. 그럼 다 어디 가겠습니까? 위장 전입이라든지 통합구역 분리치 학생들이 또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학교 가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불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면밀히 등학교끼리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7학년부터 하겠다 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모자란 특별교실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지원도 좀 해주시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버스 이동보다는 1.5km 내에서 이동하면 좀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해 주시고 또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인도라든지 그런 교양경이 있으면은 좀 개선해 달라고 이런 것이 적극 교육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여튼 그런 부분을 22개 시군과 적극 협의해가지고 아이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또 불안전한 학교끼리 없도록 개선해 주시는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첨자를 교육관님께서 옛날 공약상 했죠? 공약상 아니셨나요? 메타버스 제가 말씀드린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수학체미라든지 또 사이버 교육 이런 거를 어떤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그때 소외된 멀리 있는 농어촌에 학생들 배려하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공간을 현실 체계에서 맞게 활용하고자 다심차게 출발했는데 교육국장님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이 윤호입니다. 제가 학교장으로 있을 때 그때 메타버스 활용이 한창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상 공간을 구축하고를 했는데 그 메타버스가 확산되기 전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AI가 아마 들어와서 메타버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경향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메타버스 방향이 와서 상위 이제 그 업무 담당 부서에서도 그 교육부 특교와 예산으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하는 것으로 기억되고 지금은 지금은 학교에 신청된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방향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감독 부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시대가 AI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메타버스 이상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시대의 급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지금 한때 학교에 설치한 게 아니고 지금 최근 5년간에 47억 동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지금 구미도서관, 경상북도 교육청 상주도서관, 협동협력과시대 학생생활과 이런 쪽에 해놨어요. 합의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 몇 명 정도 됩니까? 소상고 학생. 그러면은 지금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답변하고 좀 상이하게 나름대로 그 당시에 할 때는 미래에 대한 비전 있는 거 우리 아이들이 체험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 설정을 했을 거예요. 용역까지 추진했는 건 혹시 아십니까? 그냥 대충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까지 추진한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원 의원이 봤을 때 데이터를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아까 한 25만 명이 되는데 이 사례를 보면 한 47억 정도 썼는데 그러면 그 요구가 나오기도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메타버스 가상 체험 그래가지고 공부도 직접 하셨고 본 의원도 행사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처음에는 우리 학원 저희들하고 시대적으로 좀 이래 얼떨떨하면서 참 좋다. 저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환경적으로 불편한 공간이 체험하기 이런 부분들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된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공약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미래 비전을 두고 미래를 보고 먼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메타버스가 직속기관의 중심으로 기관에 있는데 제가 그 교장할 시기에는 저희 학교에도 있었고 메타버스 활용 학교가 그때 구축이 돼서 저희도 학부모님께 그 현관에서 안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메타버스가 컴퓨터에 설치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 잠깐만요. 자, 지금 이제 한 5년간 됐는데 한 47억 비용을 썼어요. 지금 메타버스를 지금 향후에 내년에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메타버스용으로는 제가 예산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일단 있으면은 반영 삭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예산서를 보지 못했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어찌됐든 계획적으로 진행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돈을 들였지만은 우리 학생들에 비유했을 때 60% 정도도 활용을 한 사람이 없어요.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이 50%가 넘어요. 그 지금 AI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 사업을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견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학생들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이 활용조차도 뭐 이름조차도 모르고 예를 들어 이거 같은데 한 60%도 활용 못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이제 우리 AI 시대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이래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그 소통하시고요. 공감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서 좀 빨리빨리 적응도 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육 예산을 보니까 그 올해 비해서 내년에 경제교육 예산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요건 제가 예산서 잠깐 봤는데 지금 우리 기획재정부 한국연구개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초중학생들 경제 이해력 조사를 봤을 때 중학생은 51.9, 고등학생은 51.7 대체로 보면은 그 5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지금 경제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 자랑할 만한 경제교육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원래 경제교육이 한 7억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반응이 좋았던 것이 그 찾아가는 경제버스를 신청해서 한 학생들이 좋았고 그리고 경제 관련 그 골든벨도 했었고 아마 각종 일회성이죠? 했었습니다. 일회성인데 저희들이 몇 시간 합니까? 학교에서는 경제교육 말씀이시죠? 경제교육은 기본적으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찾아가는 학교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교육감께서, 교육장님께서 찾아가는 달리는 미래를 향해 떨리는 달리는 경제버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 좀 해주십시오. 학교가 신성한 학교에 그 금융기관이랑 그 매칭을 해서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통상도 개설해보고 그다음 경제 금융교육을 거기에서도 받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학교에 지난해 고등학교 58개 학교, 2025년 53개 학교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학교별로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더 되네, 그죠? 몇 시간 정도 합니까? 가면 하루 종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오전에 가면 시간이 4시간 정도 지난번에 제가 하는 곳을 잠깐 본 적이 있어서. 자,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성과 만족도 한번 보신 거 있어요? 만족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아니, 피드백도 데이터도 없으면 무슨 교육을 해요? 자, 본의원이 2023년도에 경제교육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우리 연구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또 조례를 제정 발의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지역의 학교에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화 한 프로 보는 친구들도 물론 거기서 나름대로 미래를 설계하고 거기서 긍정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고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는데 교육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1회씩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지속적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도 그에 대한 결과치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1승보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창의성이라든지 사고력이 좀 높아진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지금 도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학생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일주일에 매주 수업을 합니다. 한 번 수업을 하는데 상호를 보시게 되면 경제 수업에 대해서 수업이 유익하냐고 물었을 때 응답자 긍정적인 응답이 93.8%. 학생들이 수업이 재미있다고 했나?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돈을 7억 등을 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수요성이 없어서 못한 건지 수요를 파악을 안 한 건지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학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경제교육이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소중학교, 사회교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제교육의 기본은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제가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 가지 전공이 있어요. 전공이. 지금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일단 전문가가 없어요. 그 중에 물론 몇 분 계시는 분은 그 중에서 경제과목을 좋아하시는 분은 학생 열정도 더 가르치겠지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은 나름대로 전공 분야가 아닌 분이 많잖아요. 비전공 분야가. 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겠습니까? 비전공자가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게 좋겠습니까? 의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항상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부분과 내년에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세무사들이 요즘에 뭐 행안부 같은 경우에 마을 세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세무사 제도를 해가지고 한국세무사협회에서 공짜로 이제 학생들에게 세금 경제교육까지 서울교육청과 함께 하고 있다니까 이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감사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공부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간 직장교육 사안의 요 질문이 화면에 나오시죠? 보면 불이익률은 65%가 넘습니다. 물론 뭐 사마다 다 다른 것도 있지만은 접수된 사건이 종결에 이르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보통 약 10조사는 한 달. 조사를 누가 합니까? 조사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약 10조사를? 행동강령 책임관하고 신고자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서 뭐 화해를 한다든지 분리 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고인과 책임자 두 사람의 상담이 약식조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전 상담 정도를 이해는 되는데 약식조사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식조사에 대한 매뉴얼이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그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공식적이지 않다. 공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뭐 동의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식조사에 보면 합의와 조정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신고인이 향후에 번복하거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 그러고 절차나 매뉴얼이 없어서 책임관이 합의와 조정을 하는 것인지.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그거라고 생각은 하고 그렇게 예, 감사합니다. 보면 저희들이 요즘 직장 좀 뭐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명들을 준용하는 이렇게 근로지원법이 워낙 강하다. 다 보니까 상사와 정당한 업무 지시라도 하급 직원이 기본이 상하면 우선 신고하고 그런 것이 악용 사례가 있다는 걸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라는 눈초리 또 그것도 이 직장 내에서 온갖 무모에 제2차 가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불순실한 신고, 무분별한 신고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를 걸러내서 기각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를 지금 처리하기보다는 조금 신속하게 종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 방법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약식 조사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약식 조사를 통해서 화해와 어떤 그런 걸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말씀에 어느 정도 예, 약식 조사 사안의 신속 심의를 하면 이 소위의 중점은 화해 조정입니다. 그리고 합의 등의 간단한 사항에 대한 빠른 조정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피신고인이 약식을 거부하거나 약식 소위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정식 조사위원회의 사안을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책임관과 신고인 2명이 협의 조정하는 절차에 미흡을 보완하고 조직의 부담도 완화하면서 동시에 빠른 사안의 처리를 유도하며 불인정 사건의 조기 종결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식이든 노무사, 전문 심리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의 최후 심의를 금융에 의하여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전체에서 그 심의위원회 감사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외부 전문 인력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직장내 괴롭힘이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은 상호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처리에 아주 고난이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사건이 정식으로 진행될 경우 장기간의 조사기관과 인력의 순보적 가부하는 상당히 부담되고 또 종결에 이르기까지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업무에 임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북 교육청 조직의 화합을 제외하고 상호 존중이 아닌 상호 대립의 본질적인 부정적 분위기에 행선할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경북교육청에 정책 제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안 처리 매뉴얼 정비,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는 연애, 변호사, 노무사, 신임 상담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 세 번째, 직장 괴롭힘 사안 처리 과정에 부동한 신고, 보복성 신고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인력 사안 처리 연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피신고인에 대하여 인정, 불인정 여부에 따라 직장 괴롭힘 의무 부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우리 감사장님께서는 이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 검토, 도입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그 갑질 신고 관련해가지고 교육청의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조심스러운 일들이죠. 피해자 다음을 요구하는 이런 발언들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갑질이라고 신고할 수 있는 거는 그 본인의 일이 다 하고 나서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갑질 신고라 그러지, 본인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상사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는 저는 이건 갑질이 아니라 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도 세무사로서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T6라고 하지만 공무원들 자기 일이 많을 때는 저는 최소한 상사보다 먼저 출근해가지고 상사보다 먼저 앉아있고 상사보다 뒤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당연하고 사회생활에서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 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인 게 갑질 신고를 하고 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임시로 분리를 하면서 1순위 배정하는 그 학교나 다른 곳에 보내주는 이런 반응조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진짜 진정한 갑질이면 1순위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지, 갑질인데 을질인지 뭔지 구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질 신고한 부당한 사람들을 1순위 요구하는데 좀 보내주니까 이 갑질 신고가 빈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을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일주일 내에 각하를 시키든지 기각을 시키든지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런 한두 사람 때문에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힘들고 그 부서 자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망쳐지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구청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MZ세대라서 이런 얘기를 감시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정말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일주일 내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갑질 신고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좀 만드셔가지고 갑질이 아니라 을질에 대한 정확한, 네, 제가 검토해보고 저희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구미 출신 황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전국체전이라든가 각종 기능대회 등 여러 가지의 어떤 경북교육의 위상이라든가 성황리에 잘 갖출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말 수고하셨고, 각 지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질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윤아 교육국장님,
만 3세 이상 교육이 복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시는데 네. 지금 이번 통합에서 보육과 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자 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물론 경북교육청에서 만 3세 이상의 교육을 복지다, 교육이다라는 자체를 지금 현재 구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만 3세라 그러면 우리 나이로 거의 5세 정도입니다. 그런 부모님은 벌써 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나이에 만 5세 정도로는 교육이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북교육청에서는 지금 대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네. 초중등 교육은 벌써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3세, 4세, 5세는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실시가 미시행되고 있죠. 지금 5세는 원래 무상교육이 그건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거예요. 국장님. 네. 우리 3세, 4세, 5세는 국장님께서도 복지와 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분을 잘 못하실 정도로 그야말로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 우리 PPT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말고요 저기 전국 시도교육청 3세 이상 무상교육 지원 전국 시도교육청 3세 이상의 무상교육 지원 현황입니다. 경상북도는 여기에서 거의 경북에서는 이 무상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시행고자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그럼 지금 저희는 4세하고 5세는 내년에 무상교육이 될 것이고 저희도 그 내년에 유보 통합을 앞두고 3세도 선제적으로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입니까? 아니면 실시하자 합니까? 실시하자 합니다. 네. 참, 그래도 늦었지만은 좋은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북에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늦었는가 하는 것을 펜탑이 다시 한번 더 짚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 있다. 타 시도에서는 벌써부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에서는 적극 행정을 못 펼치는 것은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보시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살인 유치원에 벌써 21만 5천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충남 20, 그 다음에 전북 17에서 18만 원, 그리고 경남에서도 약 2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5만 원, 8만 원, 8만 원, 3, 4, 5세에 한해서 이거는 아주 미흡한데도 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했나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 주세요. 저희가 이제 3세도 전제적으로 유보 통합을 앞두고 저 의원님께서 무상교육을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그 유아학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55만 7천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3세도 원래 예산을 잡아보니 그게 돈이 너무 커서 완전 무상은 아니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공립유치원과 그 다음에 그 인건비가 있고 사이가 좀 이게 아마 추가 지원해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꾸 주변을 이렇게 사립에서 이렇게 주면 만 3세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부모님이 공립에 선택하고 사립에 선택하고 그 선택을 잘못해서 부모님한테 불이익을 당하고 경북 교육에 혜택을 못 받으면 그만큼 불공평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금액을 떠나서 이거는 유유적절하게 교육청에서 행정을 처리할 때 차별화가 없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나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보완을 한다면 사실은 공립하고 사실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71개원이 있는데 그 중에 36개원은 저희가 주는 그 지원금으로 이미 학부모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립 유치원 중에서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시고 싶어서 조금 영어를 넣거나 뭐를 넣거나 하면 아마 또 학부모님한테 부담금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교육과정,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관광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부모님 부담금이 전국 대비하면 저희들이 평균 4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하면 조금 낮은 편이고 작년에 대비해도 17,000원 정도가 아마 부담금이 줄어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그야말로 경북교육계의 군토를 타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없으면 더 좋겠죠. 최대한 줄이고 공립과 사립의 어떤 필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개념과 어떤 프로그램과 행정을 할 때 차별을 두지 마라. 3세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공립과 사립에 어떤 차별을 두면은 벌써 3세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실시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공평함이 없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 불공평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는 경북교육에 조금이나마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북교육청에서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하는 의지력을 보였으니까 필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철식 교육관님께서도 충분한 탁월한 판단과 결정이 있어줄 것을 이 현감을 비롯해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제가 어저께 도정직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급에서 많은 의견들이 그리고 또 정책들이 서로 협력해서 나오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석가나 이상의 각급 자재 구매 현황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자료에 보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부탁에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 교육청에 추진 중인 학교 에너지 절감 종합사업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에 LED 조명하고 또 교체 사업하고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공사에 대해서 2027년도까지 100% 다 교체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뜻밖의 질문이 처음 나왔어요.
잠시 과장님 부분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과장님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뜻밖의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다들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네, 2027년도까지 LED 조명 교체 사업하고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공사가 2027년도까지 다 완공하기로 되어 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까지 저희가 이제 일부 LED 태양광 장비에 대해 가지고 일부 업체의 솔림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이제 정비 대책으로 광급자리에 대한 우리가 개선 대책을 마련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전차수, 전전차수 배제라는 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단지 지역에 뭐까지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LED 교체 사업, 조명 교체 사업이 예산이 2027년도까지 얼마로 예상을 해서 예산 올려놓으셨어요? 태양광 발전 장치 설치 공사비는 2027년도까지 얼마 예산하시는지 혹시 자료가? 지금 LED 조명기구 설치에는 금년도의 예산이 지금 39억이 예산이 금년도 말고 2027년도까지 완전 100% 교체이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한 예산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예, 현재 LED 조명은 95%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나머지 5%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예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예산을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혹시 그 LED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혹시 조도 기준을 알고 계세요? 조도라는 거는 밝기죠? LED를 100% 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교체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이 LED를 100% 다 교체하는 거는 그만큼의 학습권을 또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조도 기준은 일반 교실 조도 기준은 교육부에서 학교 시설 설계 기준 제7장에 보면 정확하게 조명 설비 기준에 대한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LED를 100% 다 바꾸기 위한 사업은 아마도 밝기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교체하기 위함인데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반 교실 같으면 300럭스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열람실 같은 경우는 500럭스, 시청각실 컴퓨터도 300에서 500럭스, 화장실 같은 경우 복도 이런 건 150에서 100럭스라고 합니다. 체육시설도 300럭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질문을 LED 조명이 규격에 맞게끔 해서 설계가 되어 있나요? 이 럭스에 맞게끔. 그래서 설치를 합니까?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거기 조도 기준에 맞도록끔 저희가 설계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감독했어요? 누가 감독하나요? 그 럭스에 맞다라는 거 설계에 들어가 있는 걸 누가 감독하나요? 예, 요거는 양해하신다면은 시를 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시를 관련 답변하도록 하겠습니까? 네. 예, 시설과장 이용주입니다. 예, 저희들 그 LED는 지금 이제 그 조도는 방금 연 개국수사인데 통상적으로 LED는 지금 현재 400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400루스를 하면 시청각실 컴퓨터실에는 원래 그리고 또 저기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500루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거기는 두 발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LED 공사에는 도서관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죠? 예. 네,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500럭스 이상인데 그렇게 되면 기준에 미달되겠죠? 그렇죠. 제가 원래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그 기준을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LED라는 태양광 발전 장치 설계 공사를 지금 진행하면서 에너지 유지 관리나 검증 자료, 그리고 또 이제 유지 실적 이런 게 있죠? 예, 저희가 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급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합리화 기준에 관한 그 법령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는 그 이상의 자재를 선정해서 저희가 LED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완급으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규격에 맞춰서 표준 규격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표준 규격이 실제로 우리가 LED 공사를 하다 보면 복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의 거 다르고 또 도서관 그다음에 또 급식실 체육실 다 다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입찰을 하거나 이럴 때 그 규격에 이렇게 뭐 럭스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거기에 다 기재가 되나요? 예, 그래서 각 실별로 필요 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필요 조도 기준에 맞게 저희가 그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하니까 입찰을 할 당시에 그 규격에 그거를 넣냐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찰 규격에는 그 보도가 되는 걸로 지금 한국자재를 이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잠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LED에 대한 조도 규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자료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게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흐려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이걸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2023년도에 이게 2020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됐었나요? 맨 처음 LED 공사 사업을 처음에 언제부터? 2021년도부터 하셨어요? 예, 그 훨씬 더 이전에 2020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 2023년도 자료가 제가 우연치 않게 공개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총 사업비에서 82% 63억 4,600 정도가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인 A라는 업체가 14.5%로 11억이라는 그 업체가 11억이라는 14.5%라는 특정 업체가 받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8억 6천으로 11.1%. 그 다음에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가 19.7%에서 31억입니다. 총 공사가 82%의 공사에서 131억 중에 19% 약 20% 정도가 한 업체가 받아갑니다.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 모든 이 특정 업체가 받아가는 게 왜 받아가나 했더니 다 지명 경쟁 맞나요? 지명 경쟁으로 거의 대부분은 아닌데 대다수가 이 업체가 특정 업체가 받아갈 때는 지명 경쟁으로 아예 되어 있어서 입찰에 그래서 수주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LED나 전기공사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보면 이 경쟁 입찰하고 그 다음에 아니죠 일반 입찰이 아니고 이게 지명 경쟁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지 그거를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21년도, 22년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LED랑 태양광의 업체 편중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23년도부터는 전전차수 배제 방식을 건극자재 구입을 할 때 도입을 하고 있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제국가하고 협의를 해서 전전차수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마스 2단계 조달처에 가면, 예,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가서 그 중에서 한 업체를 선택합니다. 지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부터는 이게 지명업체를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명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경쟁 제한도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금액 단가가 5천만 원 다 이상이고 1억이 넘는 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수주를 받는 특정 업체가 계속적으로 해서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2025년도까지 한 업체가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성 있게 가시려면 여러 경쟁 업체들과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저희가 4천만 원에서 1억 계약까지는 저희가 가상입찰 제도를 해서 여러 업체들이 이제 임의로 선정되는 방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 1억 이상은 제가 마스 2단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조달청으로 보내서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어쨌든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짧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어째 제가 2025년도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도 이 발주 자체가 발주 담당자가 선택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게 몇몇씩 보이고 있고요 하니까 어쨌거나 우수선정 업체에 대한 그런 장벽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 업체들이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원님들 질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추가 발언을 계속하시면 조용진 의원님이 못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박승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다고 우리 감독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도민들이 또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덕분에 우리 에이펙 경제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무사히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경청에서 또 우리 K에도 엑스포를 개최해서 한 부분 크게 기여해 주실 때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선 남남마님하고 팀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경기에 늘 상주도 앞으로 모습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용역 기관에 위탁을 해서 를 개최하다 보니까 우리 경북 교육 홍보라는 원래 목적에 잘 안 맞는 행사가 됐다. 볼 때 가까이 지켜본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예산 서입서도 보면은 잘못된 예산 서입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이 행사 보면은요 우리가 CJ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예산 후원한 것 같은 그런 행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함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사 예산하고 행사 큰 내용하고 몇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 증거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외교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부대 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하게 된 목적은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북 교육을 세계에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위험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 예산은 얼마 들었죠? 전체 예산은 저희가 총 2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가 집중 예산. 시제 예산 15억 정도 집행하고 일로비전 한 15억 하고 내용이 전체 내용을 이제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계획식 그죠? 계획식 하이라이트 계획식 그 다음에 토론 공연 그 다음 전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획 예산 담당하셔 교육국에서 했으면 행사 더 잘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 경북 교육을 홍보하는데 이게 너무 행사를 보면 경북 교육 없어요. 경북 교육 없다니까요. 없고 우리 이제 계획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식에 저는 저나 우리 도의원 경주에 있는 도의원 우리 박자 위원장도 오셔가지고 이틀 동안 그 경주 계획을 하셨는데 자 20 에이펙 부대 행사로 이제 개최한다 2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행사를 해서 저도 계획식을 하면 상당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첫째는 이제 발명체계가 들어가면 우리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겠구나. 또 여러 가지 학교의 자랑거리들이 전시됐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계획식 가보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시장도 안 하고 국회의원도 안 하고 시의장도 안 하고 시의원도 안 하고 지역의 경기에 있는 지역 언론사도 한 명도 안 왔어요. 안 오고 우리 경기의 언론사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이런 대표되는 분들이 시민들이 절대로 안 왔어요. 이런 거는 이것도 이 계획식도 기획도 헬로비전이 그걸 했습니까? 이제 헬로비전은 용역업체지만 저희하고 사전에 다 협의를 했고 저희 가서 과학 지시서에 있던 사항인데 그 내부 추천
저희가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이런 분들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잘하지요. 뭐 다른 행사나 급한 일이 있었는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기가 뜨거워야 됩니다. 이럴 때 예산을 써야죠. K-POP 가수, 훌륭한 가수 어떤 사람 오면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북 교육의 여러 가지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 위상을 높여가는 것이 이 행사 목적인데, 그 다음에 살만한 근거는 이런 거 어떤 거예요? 인터넷 교육학교를 하고 있는데, 살만한 그 AI 학습 도구 혁신 사례를 제시한 의제가 인공지능 협력과 인구 구조 변화에 관한 그런 내용에서 네, 짧게 하겠습니다. AI 관련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분입니까? 이분도 이제 기획사에서 로비했죠. 저희 그것도 초청 인사도 저희하고 이렇게 사실은 순번을 지금 했는데 사실은 이런 유명한 분들 성향이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저는 뭐 구체적인 인터넷에서 교육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조금 유명한 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데 이번에 20분 30분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우리 돈을 5,800만 원 줬어. 5,800만 원. 인터뷰 30분 하는데 5,800만 원 예산을 초청비로 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가 안 돼. 또 그런 훌륭한 인터넷 학자를 초빙했으면 우리 여기서 경주에 경상북도에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는 그런 대상은 학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세돌이가 나옵니까? 바둑 기사 이세돌이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30분 해서 한 20분 했어요. 이세돌이한테도 또 1,100만 원 지출했더라고. 이분은 이세돌이라는 분은요, 바둑 잘 뜨는 분이긴 한데,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APEC 정치는 정치 계획이 안 하는 것이 APEC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왜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중학생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살로만칸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질문을 하고 했더라면 경북교육이 보는 사람은 경북교육에 이런 우수성이 있구나, 학생들이 우수하구나, 경북교육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됐어요. 한 말씀을 해보시죠. 저희는 이세돌이 바둑을 AI와 바둑을 떠서 마지막으로 이겼다 간단히 상징성을 가지고 좀 했던 상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었다면 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하는데요. 제가 우리 외국인들을 초청만 했다고 그러죠? 몇 명이 한 20명 했습니까? 저희가 한 20개국과 우리가 교육 협력하는 5개국, 한 25개국 정도에 초청을 했는데 실제 참여한 나라는 9개국 정도입니다. 9개 나라에 한 10명 됩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초청 대상자들을 보면은 우리 저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육부 당국자들 중간 간부들부터 지금까지 한 4명이 초청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필리핀, 태국, 호주 등등, 우즈베키스탄 등등 해서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을, 대사도 아니고, 대사관에 있는 간부나 수행하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포항에, 초청에 돈 주고 초청한다 했더라고요. 항공료를 6,400만 원 지출하고. 60개를 얻어가지고 3일 동안 숙식 무료. 이런 행사를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느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 경주 영어서 전화하면 말 안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이건 아니다. 이 고화성 관광을 시켜주는 걸 안 되냐면, 이거는 에이펙 정신은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국제망신이 아니라 국제망신이고 우리 교육에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나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했는 게 아니고 CJ 텔레비전에서 위탁 농협 행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추기식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사 끝나면 이제 우리가 결상도 정상도 받고 하죠.
예, 정산도 하고 저희가 그 행사 관련해서 백서도 발행할 때 그래,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점검해가지고 바로잡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우리 교육청에 직접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서 이런 행사 다 할 수 있어요. 개식, 공연 같은 건 문화원에서 하고, 전시는 과학원에서 하고, 토론 이거는 연구원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할 얘기 많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런데요. 내가 이야기한 내용들 취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산 깨끗하게 잘 해가지고 저하고나 우리 위원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한 10년 전에 지적했던 것에 대한 기초학력 불진학생들에 대한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 비율에 비해 어떤가요? 저희들이 이게 기저학력 부진화의 비율은 실제로는 조금 대외인데 전국 평균에 비하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대외 비라는 것은 우리의 실태를 공개하면 부끄럽다 이 말인가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면 그 말씀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시도관도 이게 서열화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주장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두각을 나타낼 필요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걸 갖춰줄 필요가 있다 그죠? 그것이 기초학력이죠. 물론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아가도 국어를 회독하지 못한다. 간단한 수학이 안 된다.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냐고. 그럼 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 얘기는 교육 방법이 잘못됐지 않느냐. 실에서 교육하는 거다가 학생을 데리고 마트도 가고 영화도 가고 밖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건도 사라 크고 기초 세입이 그래 나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것도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그거 정도는 우리말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독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간단한 수학 아주 무슨 고참 방정식이 아닌 그런 수학 정도는 띄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집중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예산 투입해도 성과가 부족하더라도 그런 다른 방법을 찾아가면서라도 우리가 한번 해외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합해서 기초학력 부진이 없앨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국장님, 대구시 그쪽에 학교 통폐합 현황이 있는데 지금 학교 통폐합 학생이 없습니다. 학교 통폐합 해야 되죠, 그죠? 맞습니다. 그 학교 통폐합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있는가요? 지금 일단 대상은 한 15명 이하를 지금 학생 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5명 이하 있는 학교를 폐교를 한다. 예. 그러면 그 폐교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일단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그 학생 숫자가 들어갔을 때 학습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 그죠? 예. 본의원 지역구 있던 용중학교, 용초등학교 그랬어요. 한 반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다니면 얼마나 교육폭이 좁아지고 사고폭이 좋아지겠냐고. 그 더 넓은 데서 더 많은 학생들과 교육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반면 그 지역을 본다면 면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진다. 초등학교 없어진다. 그러면 면 지역 손들을 아주 안타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학부모들 동의만 받아서 폐교를 결정할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 폐교를 통한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된다면 통폐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학생이 없다면 당연히 학생이 없는 학교는 좋지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학생이 없는 학교도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뭐 학생들한테 이제 통폐합을 하는 이유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 우리 용중학교 같은 경우에 폐교를 한 지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통폐합하는데 맞습니다. 통폐합 시키고 나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여러 가지 때문에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한 적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담당자하고 담당 부서에 어떤 용중학교로 현장을 한번 가보고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총괄 예.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니까 통폐합, 폐교 그렇게 학생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습권을 보장받고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더 넓게 가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야 애들이 더 똑똑해질 수도 있고 또 많이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산도 절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의미를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폐 좀 더 넓게 고민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내서 완전히 어느 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서로가 좋은 쪽으로 성급하게 15명 미만 학교를 무조건 폐교시킨다. 이런 관점보다 왜 폐교를 해야 되는지 폐교를 했을 때 이 학교를 뭘 해가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을 총괄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의 문제나 세계 표준 교육을 지향하는 정부에서 예산 절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도 가장 먼저 지역과 소통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폐교를 또 한 가지가 같은 얘기입니다. 폐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부사 등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애들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교도상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예산이 많이 잡혔죠, 그죠?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사실은 표준화된 검사이기 때문에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아이들 심리 치료 병원에 연계하는 예산이 5, 8천 정도. 그리고 교육에도 불구하고 극단 선택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이거든요. 이 애들 심리는 옆에 친구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부모카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그 실태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하나는 반려동물을 통한 안전 이 부분은 애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필요하잖아요. 독거노인들이 반려동물을 통해서 안전 찾아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통해서 아픈 부분들을 방치할 수 있고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좀 편성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심리를 파악하고 그 안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폭넓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제안 드리고 싶어요. 조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려동물 관련은 여러 가지 뭐 동아리나 사업을 통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한번 그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부정적인 기사인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부장입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고 또 검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원래 7월 초에 우리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소감만 좀 이야기. 송구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매뉴얼과 계획 하에 집중 점검 지도도 하고 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사건이 저희 교육청에서 발생하게 된 점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사실 이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어떤 기본적인 부분이 어찌 보면
이게 시험이라는 게 어떤 신뢰의 어떤 그런 장치로서의 어떤 시험이 존재하고 있는데 또 혹은 뭐 학부모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시험을 통한다든지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노력하고 하는 어떤 이런 가치적인 부분하고 또 혹은 어떤 성취됐을 때 어떤 그런 어떤 공정성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 너무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북 도내에서 이런 일이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한 학교에서 한번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이게 언제든지 좀 발생이 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경각심이 아마 들었을 거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대단히 어쨌든 뭐 관리 감독하는데 소홀히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건 엄청난 일을 그때도 벌써 이렇게 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 뭐 입시 부정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뭐 공정성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논란도 되고 했었는데 발생할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우려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점검도 좀 하고 또 일선의 어떤 뭐 그런 지원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어쨌든 점검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거 좀 구체화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아마 좀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좀 놓고 이래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추가되고 CCTV 설치하는 거 약간 우모화되고 이런 거 보니까 7월 4일 이거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런 게 추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떤 뭐 관련 매뉴얼에 대한 어떤 지침 이런 거 보니까 그게 뭐 느슨하고 뭐 정말 형식적으로 갖다 이래 붙여놓은 그거는 조금 보완을 설명을 해드린다면 시험지 관리와 이번에 이제 조금씩 추가된 거는 매뉴얼과 학교 자체 체크리스트와 그리고 지난번에 한 건 있었던 거는 사실은 학생이 선생님 서랍 관련 그 찍어갖고 유출한 거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실은 비번을 눌러서 들어가서 그 건이랑은 조금 결이 좀 달랐는데 저희들이 매뉴얼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전수 그 생활 그 생기부 점검을 하면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아마 저희들이 이제 시험지를 보관할 때 그 이중 캐비넷부터 시작해갖고 차츰 보완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시험 기간 중에 사실은 시험 기간 전후가 가장 그런데 그때 점검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시험지 상황을 점검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번에 추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해를 해버리면 참 이게 나중에 후속 대책하는 데도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범죄도 그렇고 학교 폭력도 그렇고 뭐 학교 요즘은 뭐 학생 도박 문제도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애들이 사회에서 어떤 접하는 어떤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얼마나 느슨했으면 범죄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이게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좀 조직적이고 학교 내의 어떤 직원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하는 이게 조직적으로 일을 벌였던 거하고 이게 발각이 예를 들어 안 됐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이게 구체화된 어떤 범죄에 펼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우리 당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지만 이거는 뭐 전국에서 문제인식을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대책이 있을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어찌보면 이게 뭐 학교에 해당 학교에 어떤 뭐 자꾸 그런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도교육청 자체의 어떤 사고의 어떤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이게 뭐 꼭 고의적인 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뭐 행정적으로 교육적으로 분명히 뭔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들이 아마도 뭐 21년, 22년부터인지 모르도 기존 24년까지도 이어져 오는 가운데 그냥 진짜 걸음 메고 장에 가는 식으로 그냥 하는 거고 일선 학교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나 통전이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봐요. 맞습니까? 국장님? 아니 그거는 정말 그렇게 무시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될 부분이 아닌 게 이게 운반적이지 않다는 게 아까도 그랬지만 대단히 계획적이고 이랬고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이 뭐 발각이 안 됐다 뿐이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도덕적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육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 가지고 이게 뭐 개인적인 일탈이고 무관적이면 뭐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하지만은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노력에 대한 가치는 전부 없어졌거든요. 이건 공교육의 신뢰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면 이거를 정말 이렇게 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잖아요. 지금 수능 친다고도 하지만 내신에 대한 어떤 불신에 대해 가지고 이걸 올바르게 평가했다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예, 학생평가 관련 또 단단하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교가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공정의 가치라든지 혹은 막 진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은밀하게 디테일하게 정말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가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뭐 경북 교육을 해가지고 두리뭉실하고 그렇게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고 이후에 학생평가 보안 신고센터 우리 도부에서도 그리고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뭐 접수는 뭐 빵터리고 한 개도 없다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들려온 소식이 뭐 울진에서도 뭐 그런 유사한 사건도 있고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시시하는 게 아마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지침에 대해서 뭐 CCTV라든지 혹은 뭐 이중점검단 실험 이렇게 하긴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오게 되겠습니까만은 외부의 어떤 뭐 보안 체계를 뭐 도입을 한다든지 또 외부의 어떤 뭐 감시 시스템을 들인다든지 해가지고 아마 좀 그런 어떤 강화된 어떤 보안 체계를 좀 유지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날까지도 이거는 조금 뭔가 구조적으로 어쨌든 허점이 남는 거기 때문에 신속히 좀 마련할 필요도 있고 또 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뭐 교육 일선에서 쭉 계시는 분들이 어떤 뭐 정말 뭐 마음 자세라 그럴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지침을 좀 마련해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김대리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늦게 넘어가니까 말씀하시는 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국정감사 이어서 행정상검사까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또 화백간에서 임기관으로 우리 그 행사 말씀 드립니다. 부교육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개월 이내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요 골자는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설치, 폐지, 통합, 분리의 권한이 교육관에게 이양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법률안에 대해서는 부관회의에서 이건으로 다룬 적도 있었고 또 여러 의견 조사를 한 후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가 실시된 지 지금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 권한은 지원청의 설치, 폐지, 통합, 분리 권한은 교육관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상당한 민감한 상황일 수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희수 의원님께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도 교육청인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통합해서 관리된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아마 신설하는 조직이 되고 있고 학생과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서울 경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본교육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인구 수가 줄어들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교원 수도 매년 감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학교 통폐합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공무원 조직도 반영이 될 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통폐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통폐합이나 신선이나 이런 데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이제 22개 교육지원청이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다양한 가설과 이유 영역을 통해서 예측을 하기도 하고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국이 될지 우리 정책기획단체가 될지 연구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좀 발주해 주시는 걸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서울은 17개 부가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청은 2개의 부를 통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에서 요구를 하는 거고 이 문제는 향후에 26년도 추가 경정 예산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지는 신청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셔야지 오늘 여러 취재를 기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원을 안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게 지원은 엄청 많이 해주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자료 받은 적이 있어서 이런 점이 좀 안타깝고 그리고 K-에듀 관련해가지고는 에이펙 공식 부대 행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는 걸로도 알고 있고 외교부의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부의 통제를 건건히 받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권한들이 굉장히 작았던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3일 내도록 가가지고 사실 보니까 교육부의 통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고 전날 제가 개막식 전날에 한 10시쯤인가 11시쯤에 갔더니 직원들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일하시는 것도 있고 밤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우리 교육청이 왜 그렇게밖에 행사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와가지고 껌껌이 사실 다 그런 것들을 컨트롤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승직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보면서 좀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지 이런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장학사님들, 그다음 장학관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밤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고생하신 직원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일을 안 하면 혼날 일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행감은 뭐 박경 국장님이랑 이윤아 국장님 빼고 다 아마 처음 답변을 하셔서 긴장하셔서 그럴 것 같은데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는 좀 의원님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취재 오신 기자님들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하였다가 1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